타인의 꿈속에 들어가 생각을 심는 영화 인셉션. 인셉션에서 감독은 무슨 말을 전하고자 했을까요? 코브는 타인의 꿈속에 들어가 생각을 추출하는 일을 합니다. 코브는 꿈 작업을 할 때마다 자살한 아내가 나타나고 작업을 방해합니다. 아내는 코브가 세상은 진짜가 아니다 라는 생각을 심은 이유로, 즉 인셉션을 한 이유로 현실을 부정하기 시작했고, 코브가 보는 앞에서 자살하게 됩니다. 코브는 아내 살인 혐의로 사랑하는 아이들과 접근이 금지되어 해외로 도피한 상태입니다. 의뢰자 사이토는 경쟁회사의 상속자인 피셔에게 생각을 바꾸는 인셉션을 해주면 코브에게 자식들과 함께 할 수 있게 살해 혐의를 풀어주겠다고 제안합니다. 그렇게 코브 일행은 경쟁회사의 상속자 피셔가 회사의 상속을 포기할 수 있게 피셔의 꿈속에 들어갑니다. 인셉션에서는 생각을 다룹니다. An idea is like a virus, resilient, highly contagious. And the smallest seed of an idea can grow. It can grow to define or destroy you. 아론백에 의하면 핵심 믿음이란 아주 근원적이고 깊은 수준의 믿음으로 흔히 자신조차 인식하지 못하고 의문 없이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절대적 진리로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생각 중에서도 핵심 믿음은 무의식 깊숙이 있기 때문에 영화에서도 핵심적으로 추출해야 할 생각은 금고 안에 있고 그것을 찾는 것이 추출자인 코브의 역할입니다. 인셉션은 이러한 핵심 믿음을 찾는 것에 멈추는 것이 아닌 바꿔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피셔의 꿈속은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죽음으로써 나타난 슬픔을 꿈속에서 날씨로 표현된 것입니다. 피셔는 어린 시절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아버지가 아무것도 표현하지 말라고 했고, 그로 인해 자기가 부정당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피셔는 슬픔을 느끼면 큰일이 났기 때문에 강력한 방어 기제로 슬픔을 느끼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것들이 꿈속에서는 고스란히 나타나 굉장한 비와 함께 외부 침입자들을 공격하는 강력한 방어 기제가 발달한 것입니다. 앞서 말한 핵심 믿음이란 어린 시절의 중요한 인물과 상호작용하면서 형성되고 가장 근원적이며 깊은 수준의 믿음입니다. 피셔의 무의식 깊숙한 금고 안에 있는 사고를 다루기 위해서는 어린 시절의 중요한 인물과의 관계를 다루어야 합니다. 그리고 코브 일행은 피셔와 아버지의 관계를 눈여겨보죠. 1단계 꿈에서는 감정과 함께 핵심 믿음이 활성화되는 사건, 즉 정보를 얻습니다. At the end, he called me to his deathbed to tell me one last thing. Disappointed. 피셔는 아버지가 자신에게 실망했다는 것에 큰 상심을 한 상태입니다. 아버지가 죽음으로써 슬픔과 함께 아버지는 나에게 실망했다라는 믿음이 활성화된 것이죠. 2단계 꿈에서 코브는 찰스 작전을 씁니다. 바로 피셔와 동맹을 맺는 건데요. 유일하게 자신의 금고를 열고 변화시킬 수 있는 사람은 피셔 자신입니다. 피셔를 같은 편으로 만든다면 작업이 한결 수월하게 되는 거죠. 이는 심리치료 전 이루어지는 심리교육이랑 비슷합니다. 아론백은 환자에게 심리교육을 하는 것이 환자와 같이 동맹을 맺고 부적응적인 인지를 변화시키도록 동기를 가질 수 있게 하는 필수적인 과정이라고 하였습니다. 3단계 꿈에서는 피셔가 마침내 아버지를 만나 실망한 이유를 듣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마음속 아버지의 금고에 어린 시절 자신이 가지고 놀던 바람개비가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피셔의 마음속 아버지에 대한 핵심 믿음이 아버지는 나에게 실망했다가 아닌 아버지는 나의 어린 시절 꿈을 응원한다로 바뀐 것이죠. 쿠브는 죽은 아내인 멜한테 시달립니다. 멜은 자신의 마음속 깊은 금고 속에 돌아가는 팽이가 있습니다. 팽이가 물리적 법칙을 무시하고 계속 돌면 지금이 꿈임을 알 수 있는 물건입니다. Spin and spin. 사고는 언어화되기도 하지만 심상화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멜의 믿음인 세상은 진짜가 아니다를 토템으로 심상화한 것입니다. 나아가 쿠브의 세상은 진짜가 아니다 라는 믿음은 멜로 인격화되어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생각을 없앴기 때문에 영화를 부정한 감독 자기 자신에게 죄책감을 느끼고 있는 것이죠. What do you feel? Guilt. 감독은 영화 인셉션 속 구성이 영화 제작 과정과 닮았다고 했습니다. 쿠브는 영화 감독, 피셔는 관객, 아리아드네는 미술 감독, I bought the airline. 사이토는 투자자, Seemed neater. And suggest 인브는 배우, 아서는 프로듀서. 영화에서는 꿈이라고 표현된 것들이 감독은 영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꿈과 영화, 이 둘의 공통점은 주관적 인식이라는 것입니다. 즉, 멜의 세상은 진짜가 아니다는 객관적 현실은 가짜이다, 꿈이 진짜이다, 주관적 인식은 진짜이다, 영화가 진짜이다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사람들은 멜을 사랑스러운 여자라고 표현하지만 쿠브의 꿈속에서는 잔인한 여자로 표현됩니다. 이는 놀란 감독의 영화 감독으로서의 자아가 다른 사람한테는 사랑스럽지만 자신한테는 한없이 잔인하고 괴롭히는 존재인 거죠. Pain is in the mind. And judging by the decor, we're in your mind, aren't we? 림보에서 쿠브는 멜과 50년 동안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신이 된 기분이었지만 현실이 아니란 걸 깨달은 후에는 계속 살 수 없었습니다. Just became impossible for me to live like that. 멜은 자신이 알던 진실을 믿지 않기로 하고 림보가 그녀의 현실이 됩니다. Forget. Please. Simple little idea that we 하지만 그것을 쿠브가 바꾸고 나서 멜은 꿈에서 깬 후에도 현실에서 회의감을 느끼고 결국 자살하죠. 이것은 놀란 감독의 50년 영화 인생을 함축적으로 요약해줍니다. 처음에는 신이 된 기분이었으나 이 모든 것이 실은 현실이 아닌 영화라는 것을 깨달은 후에 계속 살아갈 수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감독은 현실을 부정한 채 영화를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곧 영화가 현실이 아님을 깨닫고 감독은 현실의 회의감을 느껴 자살하고 싶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영화에서는 림보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Worst case scenario, when he wakes up, his mind is completely gone. Limbo is going to become your reality. You're going to be lost down there so long that you're going to become an old man, Filled with regret. waiting to die alone. I'll come back. And we'll be young men together again. 아마도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이 영화 감독만을 하다가 일생을 마치게 되면 후회 속에 고독한 노년을 맞이할 것이라고 생각하며 두려워한 것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하지만 사이토가 림보에 빠졌다가 너무나도 멀쩡하게 젊은 사이토로 돌아오죠. 이는 논란의 이러한 최악의 시나리오가 언제든 너가 찾아와 구원해 주어 젊은 나날로 돌아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게 아닐까 생각됩니다. 쿠브가 지금 있는 곳이 현실인지 꿈속인지 굉장히 혼란스러워하며 구분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인간은 사건의 의미를 해석하는 정보 처리 과정에서 많은 잘못을 저지릅니다. 쿠브는 자신의 생활을 꿈속,
아니면 현실로 평가하죠. 이는 흑백 논리적 사고로 사건의 의미를 이분법적인 범주 중의 하나로 해석하는 오류입니다. 뭐 아니면 도죠. 다른 인물들은 토템을 만들기는 하지만 그다지 관심이 없습니다. 하지만 코브는 현실인지 꿈인지에 대해 집착을 합니다. 그것은 객관적 현실과 주관적 인식, 두 개의 중간의 회색지대를 생각하지 못한 채 이분법적인 범주로 보기 때문입니다. Who are you to say otherwise? 코브는 멜과 함께 있으려면 아이들을 볼 수 없고 아이들과 함께 있으려면 멜을 볼 수 없습니다. 감독은 영화냐, 가정이냐, 그것이 문제로다와 같은 고민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코브에게는 흑백 논리적 오류를 사용한 이유가 언급됐고 그 오류가 이제는 필요 없어집니다. 바로 이 대사에서 그 이유가 나옵니다. You know where you hope this train will take you, but you can't know for sure. Yet it doesn't matter. Now tell me why. 기차는 삶을 말하고 어디를 가든 상관없다는 것은 꿈속에 머물러도 현실에 있어도 사랑하는 사람, 즉 아이들과 멜이 있는 곳이면 어디든지 좋다는 것입니다. Come back to reality, Tom. Those kids, your grandchildren, they're waiting for their father to come back home. That's their reality. 코브는 꿈속에서 유토피아를 꿈꾸기도 합니다. 하지만 코브는 자신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주관적 인식 속 아이들의 모습이 아닌 사랑하는 아이들의 주관적 인식이 있는 객관적 현실로 가고자 아이들의 얼굴을 보지 않습니다. 이것이 코브가 인간이기 때문에 흔들리면서도 아이들을 너무나도 사랑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 아닐까 생각이 되네요. 객관적 현실 속에서는 주관적 인식 간의 상호작용이 가능하니까요. It doesn't matter. Now tell me why.